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필요한 존중.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따져라는 말의 위험함. 지난 이야기에서는 익숙함이 어떻게 존중을 조금씩 지워가는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조심스러움을 잃기 쉽다는 이야기였죠. 오늘은 그 익숙함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관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살다 보면 가족 사이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따져. 한 번쯤은 모두 들어봤을 말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왠지 따뜻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이니까 조금 실수해도 이해하고, 가족이니까 부족한 모습도 감싸주는 것.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이 항상 따뜻한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 말이 상대의 불편함을 아주 쉽게 무시하는 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는데 노크도 없이 문이 열립니다. 엄마야, 아빠야, 형인데, 동생인데, 그 한마디면 허락이라는 과정은 사라집니다.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지, 쉬고 있었는지, 혼자 있고 싶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은 쉽게 없어집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잠깐만 쓸게.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을 가져갑니다. 충전기, 이어폰, 노트북, 지갑, 심지어 옷까지. 말은 하지만 사실상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잃어버려도 가족끼리 그런 걸 가지고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살 좀 쪘다. 그 나이에 그것도 못하냐? 너는 왜 맨날 그러냐? 웃으며 말했지만 듣는 사람은 웃지 못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가족끼리 농담도 못하냐? 하지만 농담은 함께 웃을 때 농담입니다. 한 사람만 웃고 한 사람은 계속 아프다면 그건 농담이 아니라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줄까? 밖에서는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집에 돌아오는 순간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못했어? 왜 아직도 안 했는데? 귀찮게 좀 하지 마. 밖에서는 배려가 넘치는데 집에서는 짜증이 먼저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오히려 가장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 이유는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족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돌아올 것 같고, 언제든 이해해 줄 것 같고, 언제든 용서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편해지고 선을 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가족도 사람입니다. 가족도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도 혼자 울고, 가족도 밤새 마음에 담아두고, 가족도 오래 기억합니다. 오히려 더 오래 기억합니다. 남이 한 말보다 가족이 한 말이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은 좀 상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가족끼리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대화였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말하지 않았을 뿐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가족은 무조건 이해해야 하는 관계라고.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족은 무조건 참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가장 오래 존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형제자매도, 부부도 결국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한 사람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처받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상대의 인격까지 소유할 권리가 되는 순간 존중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남보다 가족이 편해야지. 맞습니다. 가족은 편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하다는 것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편안함은 신뢰에서 나오지만 무례함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둘은 아주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랫동안 행복한 가족을 보면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늦추지 않았고, 싫다는 표현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미안, 고마워, 괜찮아, 힘들었지? 이 짧은 말들이 한 가족을 오래 가족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희생만이 아닙니다. 사랑만도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상대의 공간을 존중하고,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 그 작은 태도들이 쌓여 비로소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가족에게 이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미안했어. 평범한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다렸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까울수록 존중은 더 커져야 합니다. 가까움이 존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존중은 더 자주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 가족 안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부가 사랑으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함께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기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맞춰가려고 할수록 가까워지는 관계.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부는 이기는 관계가 아니라 맞춰가는 관계였다라는 주제로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존중이 어떻게 관계를 지켜주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